(2025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탄 반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의 찬탄 반탄 대결은 1945년 12월 해방 직후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찬탁 반탁 대결과 비슷하다. 그때 대한민국이 반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칼럼도 썼고 유튜브로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있었던 찬탄 반탄 이 대립, 여기서 대한민국이 반탄으로 간다면 아마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광주에 계몽령 선포한 전한일가 세이브 코리아. 강기정과 비상행동은 광주 방어 계엄령으로 대응했나? 네. 계몽령과 계엄령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로도 쓰고 밝혔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도 가고 전국 각지에서 온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광주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전세버스 대절하고 어떤 분은 5만 원씩 실비를 받고 어떤 분들은 실비도 안 받고 2만 원 갖고 광주 전세버스 하나 내면은 본인이 돈 많이 내야 돼요. 한 사람이. 근데 그런 식으로 국힘당이 동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이 세이브 코리아를 하는 무슨 목사죠. 그분 계열사에서 계열 목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KTX는 완전 매진이었고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다 매진이었죠. 민주광장은 불허했는데 그 민주광장을 쓰겠다고 한 강기정 광주 비상행동도 거기를 포기하고 금남로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모였냐 가장 궁금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 쪽은, 즉 반탄 쪽은 금남로 3가 4가 5가 이 길이가 470m입니다. 여기에 운집했고 찬탄 윤석열 탄핵하라는 세력은 금남로 1가 2가 260m 거리에 모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0m 더 긴 광장을 보수 세력이 차지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들은 자기네가 더 많았다라고 하지만 반탄 세력이 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경찰 버스를 또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미음자 형태로 완전히 막았고 이 금남로 3가하고 4가 사이 2가 사이에는 지하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서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경찰이 막았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거는 광주 지하철인데 광주 지하철 금남로 4가역에서 사람들이 내려갔고 찬탄으로 가고 반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하철이 광주 역사상 지하철 운영하고 주말에 이렇게 미어터지긴 처음이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먼저 반탄 쪽에서 집회를 하고 끝날 무렵에 찬탄 쪽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큰 충돌은 거의 없었다. 상당히 평화적으로 했다.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란 선동 세력이 온다 어쩌고 하면서 광주에 오면 맞아 죽는다 그랬는데 맞아 죽는 사람도 없었고 광주를 폭동으로 만든 세력도 없었습니다. 1시부터 한 5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먼저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주관해서 그런지 예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예배 형식이니까 거기도 음악은 하긴 하지만 조용하게 한 거죠. 그리고 토크쇼 형식으로 이제 전한길 씨부터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4시부터 집회를 했는데 풍물놀이를 먼저 시작하면서 꾸왕꾸왕 시작을 하고 강기정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정청래가 내려갔어요. 정청래가 내려가면 자기들끼리는 좋을지만 좋은가? 등등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집회 때는 이철우 지사가 인사말만 했었죠. 여기서 이 정치인들이 발언을 잘못하면은 법으로 걸립니다. 강기정 시장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 차벽 넘어
전두환 세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 영구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걸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정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알아 그랬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서 영구 집권하겠다 그랬나요? 지금 육공 체제에서 전두환이 단임을 했는데 어떤 누가 영구 집권을 해? 군사 독재 체제? 계엄령이 군사 독재 체제요? 그리고 12.3 계엄은 80년 5.17 계엄과 쌍둥이 계엄이다. 5.17 계엄은요, 없어요. 79년도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10월 16일인가 일어났을 때 이틀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그게 계엄의 시작이고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피살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날 이 부분계엄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으로. 역시 부분계엄이죠. 그리고 5월 17일 날 80년 5월 17일 날 서울에서 시위가 굉장히 컸었죠. 5.18 나기 전입니다. 광주 나기 전에 서울에서 시위가 컸습니다. 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집어넣어서 전국 계엄을 합니다. 그러니까 5.17 계엄은 있는 게 아니라 79년 10월 18일부터의 계엄이 더 확대되어 온 거죠. 근데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쌍둥이 계엄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1980년의 시위, 이거는 제가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할 때인데 상당히 나이가 20살쯤 됐을 테니까 경험이 있죠. 제 친구들은 각 대학 들어가서 태극기 들고 나 데모할 때니까 유심히 봤죠. 그때 대한민국 헌법 부정했죠. 그러니까 집회를 했죠. 그때 날렸던 대스타가 서울대학교 김부겸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서울대학교, 연수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았던 세력들이 독재라면 지금 이러한 시위를 막는 것도 독재입니다. 강기정 시위는 이번에 발언한 거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돼요. 김영록 지사도 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광주와 전남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 아, 이게 지 땅이야? 아니 광주하고 전남에 가려면 비자 받고 가야 돼? 불의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승리하자. 아,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자기 지방이나 잘 다스리려. 내란 세력 척결하고 정의를 웃기는 거죠. 사실 이분들의 얘기요.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정치인들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도 발언을 상당히 조심해서 했었는데 한번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해서 시위가 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충돌은 없었고요. 자, 근데 이거는 도하 언론들이 이걸 현장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매일신문이 유튜브로 양쪽 집회, 물론 보수 쪽 집회를 더 많이 보도하겠지만 쭉 실시간 중계를 했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1980년 광주 5.18 이후 광주는 이상하게 성지처럼 됐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81년도에 광주에 들어가서 저도 조선대학교하고 광주 전남대학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굉장히 존경한 마음으로 갔었죠.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때는 희생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광주 사태 때 대학생은 한 명도 안 죽었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한 명도 안 죽고 희생자 중에는 전문대학 학생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대학생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대학생들이 광주 시위를 80년에 주도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광주 사태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는 조선대,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한 건 맞는데 막상 계엄군 들어갔을 때는 대학생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남대, 조선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조선대, 전남대를 81년도에 방문하고 상당히 리스펙트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쭉 자료를 보니까 5.18 때 무기를 들고 나온 건 아닌데 무기고를 광주 전남에서 46개 무기고를 털어서 4,000정의 소총이 나가고 7탄이 몇십만 발인가 나가고 크레모가 나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계엄군도 무장 출동하게 되고 결국은 충돌이 벌어졌고요. 그때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민간인들은 그때 계엄군은 전부 다 M16 썼죠. 그러면 시민들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총알이 박혀 있다면 M16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몇 분이더라. 숫자는 자신이 없는데 한 몇십 명, 3, 40명 될 겁니다. 바로 무기고에서 털려나간 카빈 소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서 광주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방대하게 나간 무기를 수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권이 이 자진으로 무기를 반납하라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처벌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총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아요. 그래서 광주 때 총을 들고 설쳤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배우가 누구냐, 누가 하느냐 부분은 수사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덮은 겁니다. 전두환 정권도 안 했고. 만약 그때 수사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폭동, 더 큰 내란으로 갔겠죠. 전두환 정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거고 무기를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다음에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국민화합을 위해서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을 해주죠. 민주화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걸 다 거부했던 게 나중에 이제 이쪽 출신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전남대나 서울대나 연대 고대 와가지고 뭐 대학생들이 주도한 것처럼 하고 학살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총을 들고 하게 되면 폭동이잖아요.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강사가 들어가서 한 상태에서 폭동이 있었으면 내란일 수 있지만 폭동이 기본적으로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폭동은 40년 전에 있었다고. 45년 만에 이 광주도 지금 5.18을 너무 포장을 해갖고 자기들은 항상 민주성처럼 바깥에 뭐 민주주의를 외치겠는데 자기들이 거꾸로 당하리라는 생각도 못 해봤지. 이제 처음 당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하고 전환길 강사가 들어간 거는 광주 처지에서는 어마어마한 계몽령을 맞은 걸로 봅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들만 바깥에 외칠 줄 알았는데 지금 저만 해도 46개 무기를 틀고 몇천 장의 무기가 나가고 그건 뭐냐? 그리고 왜 민간인 희생자 중에서 카빈 총알 박혀있는 사람이 나오냐? 어떻게 설명할래? 말 못해요. 이거 절대 말 못해요. 그리고 전일 빌딩에서 뭐 헬기 사격 무슨 개뿔, 새빨간 거짓말. 모든 책임은 전두환한테 씌우려고 그러지만 전두환 정권은 오히려 무기 회수를 위해서 이 민간인 죽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사실은 광주에서 그 당시 정상적인 시민들은 그 총을 들고 막 민간인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광주를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엄군이 안 들어갔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갖고 뭐 민주화의 성지라고 막 떠들고 항상 뭐 대한민국을 야단치고 보수를 야단쳐 왔는데 이제 거꾸로 주로 외부에서 들어간 세력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금남로에서 한바탕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와갖고 풍물패까지 동원하고 정청래까지 와서 그다음에 황현필이라고 하는 뭐 역사 강사를 동원해서 황현필 씨 기사 몇 개 유튜브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글쎄 뭐 전 이전에도 다른 건 얘기할 때마다 저 친구는 저 정도로 밖에 못 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떠들어서 맞섰습니다. 이번에 전환길 씨와 더불어 그라운드 씨 유튜브 요즘 히트를 친 사람인데 이 양반도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라운드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라운드 C의 본명은 김성원 씨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정치학과를 중퇴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의외로 공부를 한 사람이죠. 이 양반의 연설도 뭐 이 양반도 이제 전환길 강사하고 그라운드 C, 김성환 씨 맞죠? 김성원 씨 현수막도 걸려있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광주 언론들은 크게 보도하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매일신문 유튜브를 보든 이걸 듣고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결국은 광주가 계몽돼야 되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엉성하게 했고 좀 빗맞은 잘못된 거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좌파들을 알게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이재명을 내세워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지.
좌파들이 사법부의 헌재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보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연설을 통해서 광주도 맨날 바깥으로만 외치다가 자기들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충격으로 와야 되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광주 언론들은 노력하겠지만 이게 진짜 광주 사태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강기정 이런 양반들이 광주 비상행동 좌파 시위에 갔다는 거는 자기들이 광주를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거지. 응? 진짜 수구 세력이지. 왜 그거 한번 들어볼 용기도 못 내?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매일같이 이런 시위 일어나잖아요. 민노총 시위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들도 한번 당해봐야 할 거 아니야. 광주에서 좌파 시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손 목사가 광주 믿고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는데 호남 분들이 좀 각성이 달라. 지금 호남은 인질이 돼 있잖아요. 좌파들에. 이 생각을 해야죠. 아니 제가 아는 호남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휩쓸리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 합리적인 분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 이거는 정당합니다. 그건 당연히 가져야죠. 대구하고 광주가 야구대회 한다면 무조건 광주 일구 응원하는 거지. 그건 죽으나 사나.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보게 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냐 이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 신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들 꽤 서울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데도 뭐 인천에 살고 서울에 사는데 내려간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이제 진짜 계몽령이 광주에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광주는 계엄령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광주가 깨어날지 아니면 수구 좌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포로가 될지 이제 광주도 흔들리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이 끼친 이 텍사스 안타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좌파들을 다 커밍아웃하게 했고 아무도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조차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조차도 손 못 대던 광주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광주를 이렇게 툭 건들 수 있으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번에 뭐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 한 거 하고 정광훈 목사가 서울에서 관광원 집회한 거를 서로 경쟁적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둘이 경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좌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나중에 둘이 합쳐도 되고 이렇게 광주에 계몽을 해야만 평양을 계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에 대해서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주. 이제 진짜 광주 사태 일으켜가지고 광주를 계몽하자고요. 광주 계엄령. 대만이 대륙 뺏기고 와가지고 민한당 집권하기 직전까지 누구예요? 장개석 씨 아들이 할 때까지 한 40몇 년, 50몇 년 계엄령 했었죠. 지금 광주가 그런 사태였잖아요. 이제 깨야지. 그리고 이제 이북을 해방시킵시다. 광주에서 평양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